안녕하세요. 2022 초등 담임교사 수학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5학년을 맡은 교사 송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한 5학년 주제는요. 오호라, 5개념, 5학년 1학기 수학입니다. 우리 친구들 5학년 수학에서 5개념을 잡아볼까 해요.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선 새 학기를 앞두고 5학년 수학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께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함께 보실 부분들이 수학 영역별 성취 기준에서 알아야 할 개념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5개념 사례들, 그리고 5개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개념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수학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학년 1학기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수학 연상 영역에서 무려 9개나 되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오른쪽에 잘 보시면 1단원부터 5단원까지 1, 2, 4, 5단원 이렇게 4개나 성취 수학 연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측정 영역에서는 4개, 규칙성 영역에서는 이렇게 1개예요. 5학년 1학기에 6단원까지 있는데 그중에 4개를 모두 수학 연산에 활용한다는 거죠. 그만큼 5학년 1학기는 수학 연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개념들이 있고 어떤 5개념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취 기준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 계산하는 순서를 알고 혼합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념들을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용어들은 아이들 어렵지 않겠죠? 1학년부터 듣는 말들이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럼 좀 확인을 해볼게요. 5하고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더하면 얼마죠? 네, 8이죠. 빼면 2, 곱하면 15, 나누면 이럴 때 나눌 때 선생님 못 구해요.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6 나누기 3을 줬으면 2요 이렇게 대답할 텐데 5 나누기 3이라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할 수도 있죠. 네, 몫과 나머지로 표현해 볼까? 라고 하면 1,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이다. 로 해결할 수 있어요. 혹시 이 나눗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짚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성취 기준을 보면 혼합 계산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혼합이라는 뜻, 혼합 계산이라는 뜻. 식 하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섞여 있는 계산을 말합니다. 그럼 아까 그 식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5에 3을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죠. 이것을 검산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한번 검산을 살펴볼 거예요. 나누는 수 3에 몫인 2를 곱해서 3이 나오고 그 3에 나머지 2를 더하면 나오는 값. 그 값이 나누어지는 수와 같다. 그럼 나눗셈을 잘 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3학년 2학기 때 2단원 나눗셈에서 배우는 선수학습이에요. 이 부분을 잘 모른다면 이 부분 잘 진단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을 혼합 계산을 배우기 전의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식으로 아이들이 검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5학년에 되어서 혼합 계산을 배우게 되면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3 곱하기 1 더하기 2는 5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혼합 계산은 간단해서 그리고 곱셈이 먼저 앞에 있어서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5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을 보고 111이라고 계산했어요. 제가 먼저 5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 답은 틀렸죠. 어떻게 계산했는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아이가 답할 수 있겠죠. 40 빼기 8은 32, 곱하면 96, 더하면 1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 결과예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단한 덧셈과 곱셈이 있는 식을 살펴보게 하는 거죠. 덧셈과 곱셈이 있는 식에서 계산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질문도 해보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 값과 곱셈 먼저 계산한 값은 어떻게 다르지? 그 결과값도 다를 텐데 계산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답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까? 혼합 계산에서 그 순서를 정하자. 그것이 바로 수학에서의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좀 계산을 더 해보면 3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하면 5 곱하기 5를 해서 25의 값이 나올 거고요. 곱셈을 먼저 계산하면 2 곱하기 5는 10, 10에 3을 더하면 13이 나올 거예요. 계산 결과가 다르거든요. 이럴 때 살펴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질문하면 2 곱하기 5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답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5를 살펴보면 2 곱하기 5를 예전에 어떻게 배웠는지 질문해보고 답을 들을 수도 있겠죠. 2 곱하기 5는 2를 5번 더해서 10이에요 라고 아이들이 2학년 때 배운 기억을 떠올려서 말할 수도 있겠죠. 2 곱하기 5가 덧셈을 곱셈으로 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원래 식을 봤을 때 이제 아이들이 2 곱하기 5가 집중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르쳐 줄 때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저는 주머니를 활용해요. 2 곱하기 5가 주머니 안에 있는 거야. 3이랑 더하려면 이 주머니 안에서 먼저 꺼내야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5를 2 더하기 5번 해서 10이라고 해도 되고 2, 5, 10 간단하게 계산해서 10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에 3을 더하면 13이란다. 지도서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도서 127쪽을 보시면 이러한 계산 순서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그냥 대수적인 성질과 대수 전개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곱셈을 우선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주머니를 활용했지만 또 다른 선생님은 다르게 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덧셈과 곱셈 이럴 때 곱셈이 왜 먼저인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래 걸 다시 한번 보면 덧셈과 곱셈이 있는 식에서 계산 순서 어떻게 정하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한 값과 곱셈 먼저 계산한 값을 비교해보자. 서로 다른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수학 계산에서 그 순서를 정하자. 이런 수학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약속으로 곱셈을 우선시한단다. 자, 이제 원래 5개념 있던 식을 보시면 아이도 덧셈 뺄셈보다 곱셈이 먼저 보이는 그런 신기한 경험이 8 곱하기 3이 먼저 확 크게 보일 거예요. 주머니 안에 있네요, 선생님. 이거 먼저 해결할래요. 아하, 좋아요. 잘 해결했어요. 자, 8 곱하기 3, 24. 40에서 24를 빼고 그리고 15를 더해서 31이 나왔어요. 아까는 잘못 계산해서 11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제 아이들도 순서를 무엇을 우선순으로 둬야 하는지 알게 된 거죠. 5개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혼합 계산에는 괄호도 있어요. 이 두 식을 보고도 괄호부터 계산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관찰해 볼까? 두 식이 어떻게 달라? 결과도 다르니? 그럼 어떻게 하지?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계산하는 이유가 뭘까? 실생활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수학적인 약속이지만 같이 아이들도 그 수학적인 약속에 동참하게 이런 과정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혼합 계산에서 재밌는 놀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도서 141쪽에 있는 놀이인데요. 포포즈 놀이입니다. 숫자 4로 숫자 4 4개로 하는 놀이인데요. 자세한 방법은 제가 2021년 2월 15일 날 찍었던 영상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6분 20초에 딱 체크하셔서 보시면 이 포포즈 놀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한번
보시고 아이들이랑 푸포즈 놀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지도서 143쪽. 저는 정말 지도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도서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지도서에는 정말 꿀팁이 아주 많이 있고요. 보물상자 같은 거라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래요. 자, 준비되셨죠? 네, 마음속 수를 하나 정하실 건데 이 숫자를 전 1억이 좋아요. 그래서 1억 고르시면 정말 곤란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저 19만 이러면서 19만을 고르셔도 안 돼요. 너무 힘드세요. 10보다 작은 수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정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정한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그 수에 4를 더하세요. 네, 계산 안 되면 종이 꺼내셔도 돼요. 네, 곱하기 4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또 4를 더할 거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4를 나누세요. 자, 나눴죠?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수를 이제 빼세요. 자,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 준비되셨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엉뚱한 숫자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오! 와, 역시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세요. 5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5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5학년이라 제가 5로 한번 마음을 모아봤고요. 실제 지도서에는 5로 돼 있지는 않아요. 더하기 2를 한다, 2를 곱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5학년이니까 5를 한번 해봤고요. 지도서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혼합계산에서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이런 부분이고, 저 정말 지도서 너무 좋아해요. 지도서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지도서에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들 노고를 얼마나 힘드신지 이해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이라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지도서는 아니지만 보드게임, 창의수학연구회에서 야심차게 만든 챌린지 24 놀이예요. 요것도 제가 이제 작년에 찍은 2월 15일에 찍었던 영상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선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챌린지 24는 5, 6학년한테 너무너무 재밌는 놀이고요. 중학생 데리고도 해봤는데 중학생들도 아주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혼합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1단원을 살펴봤어요. 자연수의 혼합계산인데 혼합계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괄호를 포함하는 식의 계산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자연수까지만, 중학교에서는 정수와 유리수로 확장되기 때문에 5학년에 이 부분을 잘 배우고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취 기준에서 다시 보시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이고, 그 순서를 알고, 저는 이 순서를 알고의 방점을 찍고 싶어요. 지도서의 유의사항에 보면 지도서 120쪽에 있는 유의사항인데요. 첫 번째 유의사항은 일상생활에서 혼합계산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여 혼합계산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이 왜 외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부분은 함께 일상생활에 이렇게 활용돼 라고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수학적인 약속, 순서를 정하는 것은 수학적인 약속인데 이 순서를 달리하면 그 결과도 달라진다. 그것을 학생 스스로 깨닫도록 지도하는 것이 주의사항이고요. 제가 순서에 방점을 찍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초등에서의 초점이고요. 지나치게 복잡한 수를 넣어서 혼합계산을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취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취 기준과 3번, 4번 성취 기준은 한 단원으로 묶여 있어요.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 아이들이 여기부터 좀 어려워해요. 혼합계산까지는 할 수 있어 했는데 약수부터 나오면 이제 힘들죠. 여기에 나온 용어들을 보면 약수, 공약수 등등 다 한자예요. 한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수, 약수면 산에 가야죠. 약수터에 가야 약수가 있잖아요. 아유, 무리수를. 죄송해요. 또 약수를 좀 잘못 두고
악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 약수는 선생님 약한 수인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 이 약수의 약자에 대한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약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이게 길다 보니까 애들이 약수를 기억할 때 약수가 뭐야 이러면 약수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자, 그러면 약수를 옛날에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서 5개념을 한번 볼게요. 12의 약수를 모두 쓰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 학생이 2, 3, 4, 6, 4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5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 답은 틀린 거죠. 왜 틀렸을까요? 아이들이 나눠 떨어지는 수니까 2로 나눠 떨어졌잖아요. 3, 4, 6 맞는데 왜 그러시죠? 이런 표정을 할 수 있는데 네, 1과 12가 빠져 있죠. 그 아이들이 1로 나누는 것과 자기 자신으로 나누는 건 잘 빼먹는데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우선 약수를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약수의 의미가 아까 교과서에서 봤듯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했잖아요. 지도서에 보면 한자를 이렇게 적어줘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자로 묶을 약자인 거예요. 약한 것도 아니고 먹는 약도 아니고 악수도 아닌 묶는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묶을 약자라서 주어진 대상을 똑같은 묶음으로 여러 개 나눈다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 약수의 약이라는 글자는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약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약수를 접근하는데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1부터 차례대로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나누기 1, 나누기 2 해서 차례차례 계산했지만 정작 약수를 모두 구하세요 하면 1과 12를 빼먹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지도서의 157쪽에 보면 유의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수와 배수에 관련된 충분한 구체물 또는 반구체물 조작 활동을 통하여 이해를 도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로 연필로만 계산하는 그런 약수를 구하다 보면 아이들의 글씨로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구체물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구체물을 가지고 연결 큐브 하나하나 묶어보고 2개씩 묶어보고 3개씩 묶어보고 이렇게 묶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약수 그리고 배수 1배, 2배, 3배로 늘려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약수와 배수를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아 연산 영역에서 특히 이러한 학습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계산 알고리즘만 기억한다는 문제점이래요. 각각의 개념이나 계산 방법에 대한 의미는 그런 게 충분히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계산 알고리즘만 기억해서 문제만 풀면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이런 구체물을 통해서 개념이나 계산 방법의 의미들도 잘 가지고 있으면 5개념 생기는 데에 좀 해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친구가 교과서에서 나눗셈을 이용해서 약수를 구해봤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약수의 의미의 이 묶을 약을 어떤 약자인지도 알아보고 구체물도 써보고 그리고 연결 큐브나 퀴즈네어 같은 것도 제시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연결 큐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낱개로 나눠져서 12를 주고 몇 개씩 묶어보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퀴즈네어 막대는 또 지도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4쪽에 있는 지도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역시 영상을 보시면 되죠. 2월 15일 날 제가 11분 40초부터 네,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글씨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보다는 영상이나 선생님의 설명이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퀴즈네어 막대인데 10의 약수하는 모습이고요. 12의 약수, 그리고 배수. 여기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퀴즈 내어 막대 쓰기, 연결 큐브 하기 이런 다양한 구체물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개념을 좀 더 잘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간이 좀 되시거나 창체 시간에 이렇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공약수 찾기 놀이인데 역시 영상 있어요. 보세요. 네, 그리고 네, 다양한 쌓기나무, 도미노하기 이런 것들, 그리고 빙고 놀이하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친구들이 좀 어려웠지만 약수를 이제 더 이상 산에 가서 찾지 않는 일이 생기겠죠. 네, 다시 이 문제를 볼게요. 이제 아하, 선생님 저 모두 쓸 수 있어요. 이제 1과 12를 놓치지 않고 모두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배웠어도 이 숫자가 커지면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전략을 활용해요. 12 숫자를 먼저 쓰고요. 네, 이렇게 긴 막대를 하나 두어요. 그래서 무조건 1부터 하는 거야, 친구들. 이렇게 해서 1. 그리고 1에 얼마를 하면 12가 되는지 1의 짝꿍을 쓰는 거죠. 12. 그리고 2의 짝꿍 2, 6, 12. 6이고요. 3의 짝꿍 3, 4, 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쓸 필요는 없어요. 3과 4 사이에는 어떤 자연수도 없으니까 이제 모두 찾은 거예요. 이게 모두 찾은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입니다. 모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찾았죠. 그 약수를 모두 찾을 때 아이들이 한두 개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활용했던 방법이에요. 이 12는 너무 쉬우니까 36을 한번 볼게요. 36. 네, 그럼 1의 짝꿍 36, 2, 18, 3, 12, 4, 4, 9, 36.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죠. 5 가볼게요. 5는 미리 생각한 친구들은 선생님 5는 안 되니까 안 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쵸? 근데 5를 쓴 경우에는 이렇게 지우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6은 6, 6에 36. 6이네요. 근데 이 6은 같은 수기 때문에 묶어줘서 한 개라는 걸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제 36의 약수 모두 9개를 모두 너무 잘 찾았어요.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잘 찾은 거죠. 이렇게 모두 찾아야 되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교과서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무엇 곱하기 무엇은 뭐 이렇게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 이렇게 배우겠지만 저는 이런 막대 활용을 합니다. 좀 더 큰 수로 가볼게요. 72입니다. 네, 72는 좀 많아서 앞쪽에 썼고요. 줄도 길죠. 많이 찾아볼게요. 1, 72, 2, 36. 계산 되고 계신 거죠? 3, 24. 네, 4, 네, 18, 5. 없죠. 네, 6.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12 역시 잘하십니다. 네, 7 없어요. 이제 그 이상 없는데도 이렇게 꼼꼼히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써주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친구들이 대충 없다고 안 하면 나중에는 빠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10일 이상은 할 필요가 없죠. 밑에 12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72의 약수 10개를 모두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찾았어요. 이 방법을 제가 그 5학년 친구들 맞이하면 항상 쓰는데 선생님 이 방법 너무 좋아요. 이거 교과서에 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방법을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오개념들이 있냐면 이 글자 때문에 그래요. 글자도 너무 길지만 모두 한자잖아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저는 이미 입에 붙어서 최대 이러면 공약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생님 최대 공배수, 최소 공약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최소 공배수 찾아볼까? 이래서 최소 공배수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도 찾아보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최소 공배수는 어떤 걸 계산해봐도 1이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를 찾으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최대 공배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아이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최대 공약수라면서 왜 최소 공배수보다 작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는 친구들이 그 최대라는 말에만 집중해서 그런데 뒤에 있는 약수라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왜 수가 작은지 알 수 있어요. 공약수라는 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커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공배수는 어때요?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수없이 커지는 그 무수히 많은 수로 가는 수들 중에 가장 작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의미가 중요할까 같이 이야기해보고 최대 공약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약수에 집중한다면 최대지만 작은 수, 최소지만 큰 수라는 걸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 5개념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성취 기준을 볼게요. 이번엔 분수의 성질, 약분, 통분. 약수도 어려운데 약분, 통분까지 가면 애들이 정말 힘들죠. 네, 이 부분을 보면 또 얘기가 다 한자어가 많아요. 분수. 분수에서 분모 분자를 3학년 때 배우는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고요. 크기가 같은 분수, 약분, 통분, 기하분수 이런 말들 어렵지만 왜 이런 말을 붙였을까? 이런 말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념 살펴볼게요. 두 분수를 통분해보세요. 이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풀었어요. 오, 잘했네. 18로 통분했잖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잘못 풀었죠. 그래, 넌 어떻게 풀었는데? 이제 선생님, 저는 7하고 11을 더했어요. 그리고 5하고 11을 더했더니 16이에요. 더한 것도 너무 이쁘게 잘 더했죠? 분모와 분자에 각각 11을 더했잖아요. 규칙은 뭔가 지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왜 이게 아닌지 너가 설명한 부분은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걸 좀 더 살펴볼까? 덧셈으로 계산했구나. 덧셈이 아니라 곱셈 나눗셈인데 왜지? 왜 덧셈으로만 해야 되지? 이 친구 덧셈으로 했으니까 우리 덧셈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2분의 1을 1을 분모 분자에 1을 더해요. 여기 더하실 때 1 더하기 1을 2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네, 3이죠. 3. 4분의 3. 2라고 하시면 이제 답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3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수직선에도 나타내보고 구체물도 만져보고 그래서 같지 않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고요. 그럼 더하면 안 되구나. 그럼 이 분수만 그럴까? 다른 분수도 또 해보고 해봤는데 다 아니다라는 거를 알면 이제 되겠죠. 곱셈으로 해보면 4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2는 같다. 2분의 1만 그럴까? 다른 분수도 또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모든 분수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3개, 4개 정도는 해보고 선생님 덧셈하면 안 되는 거군요 라는 걸 아예 입에서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래서 덧셈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주고 그럼 5개념 탈출. 자,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아하, 선생님 이제 알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글씨가 훨씬 예쁘지만 18분의 얼마가 저는 마음에 들지만 틀렸죠. 그래서 각 분모 분자에 7분의 5에는 11을 곱해주고 11분의 6에는 7을 곱해주어서 아주 큰 분수가 되었죠. 77분의 55, 77분의 42.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커져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통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다음 5개념을 좀 볼게요. 분수의 크기 비교예요. 선생님 이거를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6분의 4가 크죠? 잘했는데? 넌 어떻게 풀었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4보다 6이 크고 3보다 4가 크니까 6분의 4가 크죠. 되게 뿌듯해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했어. 그런데 이 친구의 5개념은 뭘까요? 자연수랑 분수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5개념이에요. 제가 5학년 2학기 때 말씀드렸을 때 분수는 곱한다고 다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 5개념 알려드렸는데 이 분수를 자연수처럼 계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자연수처럼 비교했구나. 당연히 이 친구로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수가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분수 자체에 대한 개념이나 이제 양감이 부족하니까 좀 더 알려줘야겠죠. 자연수는 수감각이에요. 그래서 수감각을 제가 뭐 언제부터 아이들 물론 유치원 때부터 하는데 제가 1학년 가르칠 때 보면 1학년 때 수감각 키워주려고 정말 뭐 온갖 구체물을 다 활용해요. 그 뭐 공깃돌, 바둑알 등등 이용해서 7개 놓고 이게 몇 개야?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7이라는 거를 7이라고 인식하는 데만은 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3학년부터 배우는 분수 감각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7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죠. 왜 웃으실까요?
네, 7 하면 네. 참새가 7마리 앉아 있어요. 뭐 꽃이 7개 있어요. 바둑알이 7개 있어요. BTS가 7명이에요. 아, 네. 죄송해요. 분수를 보면 3분의 1을 보고 정말 개념 형성이 잘 된 친구들은 3분의 1을 보고 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을 3등분해서 2개 색칠한 거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너무 훌륭해요. 잘했어요. 직사각형을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사각형을 그려서 3등분해서 2개만 색칠하는 게 3분의 2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잘했죠. 그리고 3분의 1을 때로는 3개 중에 2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에서 보면 4분의 3이고 6분의 4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네. 4개 중에 3개라고 인식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비교할 때는 되게 주의해야 돼요. 4개 중에 3개, 6개 중에 4개. 선생님 4개가 많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오개념 생기니까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오개념 때문에 그런 거냐면 4개 중에 3개, 지금 4개, 그리고 6개. 기준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두 분수를 비교할 때는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분수는 어떤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수인데 예를 들면 3m와 7cm를 비교해 볼게 하고 7이 더 크니까 선생님 7cm가 길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5학년 중에는요. 왜 7이 더 7cm가 길어요 하는 거가 틀렸다고 하는 이유를 아이들이 알죠. 선생님 미터라고 센티미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면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분수는 기준을 어떻게 같이 할까? 그게 바로 통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고자 하는 단위의 동일성이 필요한 거고 분수의 경우는 이 단위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바로 통분. 네. 그래서 길이에서는 이렇게 10이 크다고 할 수 없죠. 1m가 100cm. 분수에서도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숫자가 단순히 4분의 3에 있는 숫자들이 크다고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의 이런 분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씨로 할 수도 있지만 교구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수 막대로 크기가 같은 분수들 많이 비교해보고 최소 공배수 구할 때도 이렇게 그 퀴즈네어 막대 활용해보고 그리고 분수의 양감을 할 때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분자를 같게 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41분의 4, 93분의 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너무 크잖아요, 분모가. 그럴 경우에는 분자를 같게 해서 비교한다라는 방법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그 분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그런 비교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지도서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자끼리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를 같게 하여 크기 비교하는 것, 그리고 단위 분수의 크기 비교는 3학년 1학기 때 나와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어떤 것이 클까요? 이렇게 하는 부분 3학년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분모와 분자가 1 차이 날 때도 크기 비교할 수 있거든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어떤 게 큰지 이걸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다양하게 분수를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면 분수 감각이 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감각 키울 때처럼요. 1의 반, 반의 반 이런 양감들 분수를 보고 반보다 클까 작을까 63분의 62 이러면 거의 1에 가깝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24분의 12 이 분수를 보고 반이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반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것도 분수의 양감에 필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분수의 크기 비교 놀이도 다양하게 안내하고 있는데 역시 동영상 살펴보시면 아이고 제가 너무 홍보를 했죠?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놀이 저희 반 애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분수 크기 비교 놀이였는데 지금 제가 10분의 6 옆에 50분의 30이라고 썼지만 쓰지 않고도 아이들이 알아요. 50분의 15는 반보다 작고 10분의 6은 반보다 크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10분의 6이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숫자가 굉장히 크죠. 48분의
24를 보고 48의 반은 24, 40의 반은 20. 그런데 얘는 한 개가 더 있네요. 선생님 40분의 21이 커요.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학 분수의 감각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영상에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이거 5개념 있었던 친구가 6분의 4가 크다고 했는데 이제 아하 좀 알겠죠. 무조건 6분의 4가 크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접근하게 그냥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해도 되고 수직선 써도 좋고 통분해도 좋고 분자를 같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6분의 4를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면 1차이가 나니까 어느 게 클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질문에 통분하여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개념을 탈출하고 4분의 3이 크다고 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5개념은 학생이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 전에 개념을 가지고 자연수 개념을 가지고 분수에 적용하다 보니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서나 교사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 볼까?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충분히 이해가 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지만 요거는 분수니까 좀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구체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글씨가 편한 친구들도 있지만 구체물이 편한 친구들이 있고 놀이가 편한 친구도 있어서 다양하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접근 시도를 통해서 바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원해 주면 5개념을 잘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수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 분수가 가지는 의미가 전체와 부분, 그리고 목, 비, 연산자, 특도 이런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수니까 1학년이 배우는 그 수부 감각보다도 3학년 때 배우는 분수 감각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익히기란 너무 어려우니까 5학년이지만 너가 분수 감각이 좀 부족하구나. 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개발한 모두를 위한 분수. 너무 좋은 교재고요. 네, 맞아요. 모두를 위한 분수 추천드립니다. 이 교재 3월에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해요. 3월에 신청하시고 동영상 학교 TV에 다 있으니까 동영상이랑 같이 잘 활용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분수 감각이 잘 생겨서 5학년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소화 연산 영역에서 마지막 성취 기준인데요. 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앞에서 공약수, 약수, 배수, 통분, 약분, 통분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연수의 덧셈, 뺄셈이 있듯이 분수에도 덧셈, 뺄셈이 있고 그것의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 보는 거죠. 네, 다양한 용어들이 있고요. 이 용어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풀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풀었죠. 네, 5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었는데도 2하고 3을 더하고 싶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잘했다고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잘했다. 그럼 넌 어떻게 계산했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선생님, 저는 2하고 3하고 더해서 5고요. 1하고 1 더해서 2예요. 어떤 경우는 1하고 2를 곱해서 1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자연수랑 분수 개념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그 도서관에 책이 막 어질러 있는 거잖아요. 네, 정리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감각이 있는 친구에게 5 더하기 3은 뭐니? 했는데 4라고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5하고 3을 더했는데 당연히 8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분수 감각이 없는 친구에게 이거 답을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2분의 1하고 3분의 1만 봐도 선생님 2분의 1이 반이니까요. 반에 얼마를 더했으면 답은 반보다 커야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5분의 2라는 반보다 작은 숫자를 답이라고 썼어요. 그렇다는 건 분수 감각이 정말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마치 5 더하기 3이 4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를 더하거나 뺄 때 분모를 같게 해주어서 자연수처럼 하는 건 되지만
분모도 자연수처럼 분자도 자연수처럼 하는 건 안 된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저는 이 분수에서 어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도서 250쪽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어림의 중요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어림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덧셈놀이, 진분수의 덧셈놀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분수의 덧셈놀이, 진분수 뺄셈놀이, 네, 대분수의 뺄셈놀이, 이거는 지도서에 있고요. 이 설명은 모두 영상에 있어요. 저는 이제 문제를 풀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수감각도 하고 분모끼리 더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으면 선생님 저 이제 풀 수 있습니다 하고 풀겠죠. 그래서 2에 같은 수 3, 분모와 분자에 3을 곱해서 쓰고 3분의 1에 2를 곱해서 쓰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답은 6분의 5.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알면 합해서 1보다 작다라는 것도 좀 어림해서 알 수 있거든요. 2분의 1, 3분의 1, 그래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6분의 5가 나온 것. 어떤 수를 더해서 결과값이 무엇과 무엇 사이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림들은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림들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수화 연산이 이렇게 길어요. 정말 아이들도 되게 힘들고요. 자, 그러면 네, 측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정에서는 평면 도형, 둘레, 넓이, 표준 단위,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도형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도형들이 어떤 도형인지 모른다 그러면 진단평가 하시고 그 이전 과정을 좀 짚어주셔야 돼요. 제가 가져온 5개념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넓이가 가장 넓은 도형은 뭘까요? 제가 딸한테 물어봤더니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엄마, 가하고 나는 초록색이 둘 다 초록색인 거 보니까 같은 거 같아. 다는 조금 기울어졌지만 같은데 엄마 답이 라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5개념에 푹 빠져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우리 딸이 5개념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은 질문한 사람 다 못됐죠.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넌센스 퀴즈처럼 질문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선생님 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고마운데 이런 경우에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다시 한번 교과서에 있는 방법도 써보고 11 곱하기 11짜리 전판도 꺼내서 고무줄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까 이 그림 중에 밑에 있는 걸 보여드린 거였는데 여기 도형 중에 가장 넓은 게 없죠. 모두 같은 넓이에요. 그런데 얼핏 보면 같은 거 같지 않잖아요. 네, 왜 이 그림만 보고도 아이들이랑 토론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여기 넓이 한번 비교해 볼까? 넓이라는 건 기준 단위 넓이가 있어서 한 칸이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는 거야. 저기 정사각형이 한 칸이 4개니까 넓이가 4네. 그 옆에 직사각형도 하나, 둘, 셋, 넷 쌓아 올리니까 4개네. 다른 것들도 보고 이렇게 좀 이걸 관찰하면서 이게 여기 있는 7개의 도형이 모두 같은 거죠. 네, 그런 걸 좀 달라 보이지만 같다는 거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서에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있죠. 네. 지도서에는 이런 걸 제안합니다. 내부에 점이 가장 많도록 만들어 보세요. 내부에 점이 보이죠? 빨간색 점으로 있는데 점이 3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1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도형을 여러 개로 다뤄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개념을 좀 벗어버려야겠죠? 선생님 저 이제 알아요. 에이 넌센스처럼 그렇게 질문하기 없기요. 이렇게 답해 주면 좋겠고 모두 넓이가 같아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평행사 변형에서 모양이 다르더라도 넓이는 같다. 지금 가와 나는 다 같고 다라도 높이가 같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비틀어져 있더라도 같은 넓이의 도형이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개념을 좀 탈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측정 영역에서 5개념이 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요거 개념은 요게 한 가지만 할 거고요. 규칙성 영역을 보면 규칙성에서는 대응, 규칙, 네모, 세모를 사용한 식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서에는 지도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함수로 확장돼서 중학교에 가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 수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초등에서는
규칙성 영역만 다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규칙과 대응을 지도하는 것은 함수와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로서 규칙과 대응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 함수, 대수로 확장해서 배우게 되죠. 이것은 수학 영역에서 중요한 영역인 거에 비해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5개념이 많이 생기진 않아요. 구체물이 있어서 그런지 5개념 많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황 하나에 초록 2개 이렇게 그 관계를 살펴보는 거고요. 빨강 하나에 노랑 하나 이렇게. 그래서 지도 유의사항을 보면 그 기호와 식의 의미를 관계를 잘 보고 자신의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글로 써보기, 말로 해보기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면 5개념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고요. 저랑 같이 살펴본 게 성취 영역별로 개념을 좀 살펴봤고 5개념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봤고 그 해결 방법을 좀 알아봤어요. 제가 모든 5개념을 살펴드릴 수는 없었고 몇 가지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 아이디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다른 5개념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찾아서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5개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요.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5개념의 5자를 들으면 틀릴 5, 잘못될 5자라서 5개념이야 라고 하면 넌 틀렸어 이렇게 좀 그래서 수학에선 정답과 오답이 있듯이 너 오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럼 개념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찾아봤더니 대개 개자에 생각 염자더라고요. 그럼 대부분의 생각이란 뜻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개념이라고 하고 그 대부분의 개념이 아닌 걸 5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풀면 저런 답이 나오고 저렇게 풀면 저런 답이 나오고 이런 걸 용납하지 않다 보니까 개념이면 딱 개념 그리고 나머지는 5개념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그 옛날에 0을 도입할 때 그 0이 있다는 걸 존재한다는 걸 0이라는 걸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 손을 다 잘랐대요. 손가락을. 0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영원히 5개념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렇게 외쳤어도 다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0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 0을 말한 사람 손가락을 잘랐다는 말에 전 정말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5개념을 가질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수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자연수 개념을 끌어와서 쓰는 건 당연하죠. 너무 칭찬해 줄 일인 것 같아요. 너가 그전 개념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구나. 칭찬할 일인 것 같고요. 5개념 할 때 잘못 5자를 저는 이제 지우고 다른 개념, 5개념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해요. 더 이상 5개념은 저에게 나쁜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친구들에게도 5개념 오케이 하면서 그 개념을 좀 바른 개념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새학기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바쁘신데 이런 영상까지 찾아보시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5학년 아시지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갑자기 학습량 늘어, 생각이 깊어져, 사춘기 겪어, 몸은 커져. 정말 이렇게 힘든 친구들을 또 우리가 가르치느라 또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또 우리 친구들이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학기 우리 5학년 친구들에게 5개념을 타파하고 5개념 하면서 바른 개념으로 이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랑 긴 시간 같이 연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가지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그래서 5학년 화이팅을 외치면서 제가 마칠까 해요. 5학년 화이팅! 감사합니다.